그 미국 국방부 그 펜타곤이 그 중국군 지원 기업 명단에 그 CATL을 포함해서 6개 기업을 추가를 했습니다. 중국 배터리 기업들 블랙리스트에 등재해야 된다고 하면서 국방부를 되게 압박을 했는데 그게 이뤄진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더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지 이게 다시 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 앞으로 이런 기업들은 미국의 투자가 금지가 됩니다. 그러면 CATL의 미국 진출은 원천적으로 봉쇄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미국 국방부가 이제 그 CATL을 이렇게 견제를 해준다고 했을 때는 뭐 우리한테는 당연히 이제 K배터리 성장의 요소가 될 것이고요. 최근에 이거 많이 이거 보셨을 거예요. 그 미국 국방부 그 펜타곤이 그 중국군 지원 기업 명단에 그 CATL을 포함해서 6개 기업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블랙리스트 등재를 했는데 CATL한테 타격이 있을 만한 이슈고요. 이게 사실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전 세계 글로벌 그 공급망에서 중국 배터리와 이제 특히 이제 CATL이 핵심이 돼서 같이 경쟁을 하게 될 텐데 이렇게 이제 미국 정부가 미국 국방부가 이제 그 CATL을 이렇게 견제를 해준다고 했을 때는 뭐 우리한테는 당연히 이제 그 K배터리 성장의 요소가 될 것이고요. 미 국방부에서 군사 관련 기업으로 이제 그 텐센트, CATL 뭐 포함해서 창신 메모리 이런 거 포함해 가지고 6개 기업에 대해서 이제 그 등록을 했다라고 하면서 그때 인제 그 관련 그 지정된 기업들 뭐 주가 좀 급락을 했었고 미국 국방부가 CATL과 인제 그 텐센트 등을 중국군을 지원한다고 판단해서 여기에서 인제 그 CMC라고 해 가지고 그 중국 군사 기업 그 명단에 여기 이제 그 6개 기업을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요게 인제 등록된다고 했을 때는 이게 인제 당장에 대한 수출이라든가 제재를 받지는 않지만은 인제 그 올해 그 지난해 그 24년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의해서 국방부가 2026년 6월 30 일부터는 이런 기업들과 거래하는 게 금지가 됐고요. 사실은 이 내용이 지난해 8월 달에 저기 이제 공화당 의원들이 이제 그 CATL을 포함한 이제 중국 배터리 기업들 그 블랙리스트에 등재해야 된다고 하면서 국방부를 되게 압박을 했는데 그게 이뤄진 겁니다. 그 마르코 루비오 그 상원의원도 있고 존 물리나 하원의원이 중심돼 가지고 그 진행한 것들이 이렇게 진행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쉽게 되돌리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어차피 지금 공화당 의원 중심으로 해서 국방부를 압박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더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지 이게 다시 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이런 명단에 올리게 되면은 그 기업의 평판에 타격을 줄 수 있고 이렇게 지정된 중국 기업들과 거래하는 미국 단체라든가 기업에는 그 위험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하기 때문에 아마 거래가 끊길 겁니다. 실제로.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고 재무부는 이런 기업들을 제재하라고 압박도 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앞으로 이런 기업들은 미국의 투자가 금지가 됩니다. 그러면 CATL의 미국 진출은 원천적으로 봉쇄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26년도 이후로는 그럴 것이고 지금도 사실 좀 관세 문제 때문에 좀 어려운 것도 있고요. 그 미국 기관과 회사와의 거래가 좀 어려워지고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가 왜냐면 CATL을 포함한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이 ESS 수출을 많이 해요 되게 미국에. 그래서 거의 90% 이상을 그 장악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그러면 그 K배터리가 대체될 수 있는 요인이 될 쓴 것이고 그 CATL도 아마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방부에 제고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할 것인데 왜냐면은 샤오미가 그렇게 허위 소송을 통해서 제외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겠지만 결국에는 여기 그런 결과 어떻게 될 거죠? 트럼프의 의지에 달렸다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그 드론 제작사라든가 다른 기업들도 그 제외를 위해서 뭐 미국 국방부를 고소했지만은 실제 여전히 있는 거 봤을 때는 CATL은 더더욱 더 그 제재가 될 거예요. 이게 인제 단순하게 미국 국방부가 알아서 할 게 아니라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유력한 의원들이 강력하게 압박을 해서 국방부가 정했기 때문에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CATL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그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시장 점유율이 37%인데 이러한 그 셀 시장에서의 높은 점유율이 굉장히 그 글로벌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 그 되게 높은 리스크라라고 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제 중국 배터리를 견제하고자 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지난해 인제 아까 8월 달에 인제 국방부 했다고 말씀 좀 드렸고요. 요게 이제 주황색이 이제 CATL의 점유율인데 요게 지금 지난해까지 37% 정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고 뭐 비아디고요. 그리고 엔솔은 줄어들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SK온도 조금 약간 줄어들고 파나소닉은 급격하게 줄어들었죠. 그리고 삼성 SDI는 또 좀 전체적으로 줄어들어서 그 한국과 일본 배터리 기업들 점유율이 줄어들고 특히 이제 CATL과 비아디를 포함한 인제 중국 기업들이 미국 배터리 기업들의 이제 그 점유율이 올라가는 모습이고 이게 인제 CATL에 대한 의존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테슬라가 12.35%, 스텔란티스가 7.1% 높잖아요. 니오도 4.8% 그 여긴 다 중국이니까. 폭스바겐도 3.3으로 해 가지고 그 테슬라랑 스텔란티스가
CATL에 의존하는 의존도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테슬라가 굉장히 높다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이제 점점점 이렇게 되면은 이걸 그냥 놔두면은 특히 CATL이 생산하는 배터리가 정상적으로 생산되는 게 아니에요. 중국 정부로부터 굉장히 지원을 많이 받고 뭐 여러 가지 세제 혜택도 받으면서 뭐 싼 인건비라든가 임대료라든가 등등 굉장히 그렇게 불공정하게 만든 지원을 받아서 만든 싸게 만든 배터리를 가지고서 이제 점유율을 올리는 과정인데 그냥 둬서는 이걸 막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각국별로 관세라든가 여러 가지 뭐 규정들을 장벽을 무역 행령을 치는 상황이고 이렇게 이제 미 국방부에서도 지금 안보 차원에서 지금 CATL을 직접적으로 타겟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테슬라가 영향을 좀 있을 겁니다. 테슬라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 K배터리의 반사수의 강도가 좀 좌우가 될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실제로 이제 이런 분위기 때문에 테슬라의 배터리 공급하고 있는 업체가 이제 LG 에너지솔루션과 파나소닉인데 파나소닉이 지난번 CES에서 중국 공급망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걸 목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중국으로 공급한 물량이 일부는 있지만 많지는 않고 그리고 앞으로 일부 물량도 확보하지 않을 계획이고 그 계획이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그래서 이제 파나소닉 에너지의 미국산 배터리는 대부분 캐나다를 포함한 해외 업체로부터 공급을 받는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인의 그런 수입사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 위협으로 인해서 전세 기업들이 제조 공정을 재검토하고 있음을 시사를 한다라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이제 어제는 뭐 점진적인 관세 월 단위로 올리는 점진적인 관세 얘기를 했지만은 지난해 이제 모든 수입에 대해서 이제 10에서 20%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60% 최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기조 사에서는 지금 공급망 탈중국화가 시급한 것이고 파나소닉이 그랬다는 거는 파나소닉은 여기 테슬라에 들어가니까 그럼 파나소닉의 양극재든 전해기든 뭐 리튬이든 이걸 공급하는 업체들이 수요가 되겠죠. 특히 우리나라 업체들이 수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테슬라의 밸류체인을 잘 보면은 결국에는 제가 테슬라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테슬라의 밸류체인에서 국내 소재 업체 비중이 늘어날 것이라는 거죠. 왜냐면은 테슬라가 다른 업체들보다 CATL의 의존도가 가장 큰데 CATL 막음으로 인해서 테슬라가 그만큼 이제 국내 배터리라든가 소재 업체를 더 많이 사용하는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테슬라에 공급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테슬라의 직접 직납 있고 그다음에 배터리 업체를 통해서 납품하는 거죠. 그 첫 번째가 LG 에너지솔루션이고 다음이 이제 파나소닉이니까 직납을 하거나 LG 에너지솔루션을 통하거나 파나소닉을 통해서 납품하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현재로 테슬라로 가는 방법은. 그래서 직납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이제 테슬라에 직납하는 게 이제 LNF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가 이제 직접 납품하고 SK 아일리티는 분리마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는 동바, 엔캠이 전에 직접 납품을 들어가는 거고요. LG 에너지솔루션 향으로는 이번에 LNF가 있고 LG 화학이 있는데 이번에 주입원에 LNF만 들어가요. LG 화학이 들어가지 않고 응급제, 실리콘 응급제죠. 그냥 응급제가 아니라 실리콘 응급제는 대주전자 재료 그리고 이제 분리막은 WCP일 것 같아요. WCP 위주로 좀 들어갈 것 같고 뭐 SK IT도 좀 있겠지만 WCP가 좀 더 많은 것 같고 전액에 엔캠이 들어갑니다. 엔캠이 들어가는데 덕산테크코피아가 여기 좀 들어가요. 왜 들어가냐면은 여기 밑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1월 8일장과 9일장 뉴스에 덕산일렉트라랑 중국 틴치랑 전액 공급에 대한 계약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25년에서 27년까지 이제 기본 미니멈 개런티가 10,000톤이고, 그러니까 덕산테크코피아가 6만 톤에 대해서는 센트럴 글라스를 통해서 파나소닉을 통해서 테슬라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중국 틴치가 엔솔의 주요 납품이에요. 거의 절반 이상을 이제 그전엔 틴치가 거의 다 엔솔 물량을 담당을 했고 지금은 이제 엔캠이랑 거의 반반씩 들어가는데 FOC 규정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점점 중국 업체들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된단 말이죠. IRA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중국 업체들이 특히 FOC 규정이 벗어나지 않는 소재 업체를 써야 되는데 중국 걸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중국 거를 배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틴치 립스링에서는 사실 북미 시장을 놓치기는 아까운 시장이다 보니까 그런 FOC 규정에 적합한 이제 업체를 찾았는데 그게 이제 덕산테크코피아의 자회사 덕산일렉트라를 알게 된 거고요. 덕산일렉트라가 현재 북미 시장에는 캐파가 현재 6만 톤이지만 그 부지가 20만 톤까지 캐파를 구축할 수가 있고 그리고 현재 6만 톤 캐파를 지을 때 12만 톤까지
확장할 수 있는 라인을 다 설비를 깔았어요. 그래서 믹싱장 장비만 넣으면은 금방 나머지 6만 톤을 바로 구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틴치가 현장 답사해 보고 추가 12만 톤까지는 빠르게 구축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하고서 곧바로 계획을 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북미 시장에서는 틴치가 북미 시장에 공급하는 물량은 다 덕산일렉트라를 통해서 앞으로 할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에 들어가는 전액은 엔캠이 핵심이 되고, 여기에 틴치를 통해서 이제 미국 법인이 틴치 머티리얼인가 그럴 거예요. 틴치 머티를 통해서 덕산테크노피아가 이제 엔솔에 들어가게 되고, 또 파나소닉 같은 경우 양극재는 포스코 퓨체엠이고, 여기도 응급제가 대전전자가 들어가요. 실리콘 응급제. 그리고 분리망은 WCP, 동방은 SK 넥슬리스가 이제 파나소닉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전액도 파나소닉도 들어가요. 전액에 엔캠이 파나소닉이 이제 납품이 진압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덕산테크노피아 자회사 덕산일렉트라가 센트럴글라스, 그러니까 일본의 전액 1위 업체예요. 그 업체가 이제 FEC 규정에 맞는 전액을 구하기 위해서 덕산한테 이제 6만 톤을 다 독점 공급을 계획을 했고, 그게 파나소닉으로 들어가고, 파나소닉이 테슬라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LNF가 직접과 엔솔을 통해서 들어가는 게 두 가지 방식이 있고, 그런데 이제 전액 같은 경우에는 엔캠이 세 가지 방식을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 직납, LG 에너지솔루션 향, 파나소닉 향, 이렇게 이거 세 가지가 되고, 덕산테크노피아는 틴치를 통해서, 중국 틴치를 통해서 이제 엔솔형에 들어가고, 그리고 파나소닉을 통해서 테슬라로 들어가는 거죠. 직납만 안 할 뿐이지 배터리 업체 두 군데를 통해서 덕산테크노피아도 들어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러면 모델 Y 주니퍼가 많이 판매가 될수록 이러고 LLF가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엔캠, 전액 업체들, 그리고 이제 덕산테크노피아, 그다음에 대전제재료, 이런 식으로 이제 수혜 강도가 이제 나눠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 뭐 일부 SK 넥슬리스 자회사가 모기 기업이 SKC라든가 롯데에너지 머티리얼, 이것도 일부 수혜가 가능하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아무래도 LLF가 노출도가 되게 크기 때문에 가장 탑픽인 건 맞아요. 트럼프 행정부 2.0을 출범을 앞두고 나서 탈중국의 공급망 압박 강도가 상향된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이제 최근 언론 보도된 것들은 뭐 주요 수입품 관세를 부과한다던가, 또 시애틀 블랙리스트 지정한 것들, 그러면서 시애틀부터 공급받는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 폭스바겐 등등, 이런 업체들이 아무래도 그런 시애틀과 거래를 줄이거나 이제 끊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 것이고, 또 이제 GM이나 포드 같은 경우가 이제 시애틀과 뭐 미국이라든가 멕시코 쪽에 삽작법인이라든가 이렇게 기술 이전 이런 것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게 앞으로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런 과정에서 우리가 좀 완성차 기업들이라든가 배터리 기업들이 요게 맞췄을 대체할 수 있는 에어풀 배터리라든가 저가형 망간, 해망간 이런 것들을 추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벌어줬다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또 중국 상무부에서도 배터리 수출에 대한 제한 조치를 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 우리한테 좋은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주로 이제 배터리 기술 이전이라든가 에르프 배터리에 대해서, 신형 에르프 배터리에 대해서 이제 해외 수출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막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렇게 자꾸 탈중국 압박 강도에서 앞으로 또 높아질 건데, 여기서 우리가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파나소닉 아까 말씀드린 것들, 미국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 기업들 다 배제하겠다. 이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들어가는 소재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양극재 업체들, 양극재는 이제 파나소닉이니까 포스코 퓨체엠, 그리고 동방 SKC, 롯데에너지 머티도 좀 일부 들어간다고 하고, 또 이제 요게 특히 아까 제가 전액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엔캠이라든가 덕산테크노피아가 이제 수요가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보면은 최근에 2차전 섹터 반도 좀 나오고는 있는데, 굉장히 이제 센티가 안 좋잖아요. 낙폭도 그동안만 빠졌고, 이게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는 거에 대한 것들이 또 반영이 됐고, 또 4분기 LG 에너지솔루션 적자 날 거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어요. 실제로는 적자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반영이 좀 될 것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 1월 20일인데 거기에 대한 우려도 반영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테슬라에 대해도 뭐 실적을 최근에 테슬라 실적 부분도 특히 이제 이런 것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테슬라가 올해 어떻게 해주는지, 정기 판매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이라서, 대체로 이제 2차전 섹터가 투신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제 결국 번국점은 1월 20일 트럼프 취임식 이유가 되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을 보고 있고요. 중국 정부의 2차전 기술출 제한,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그러니까 지금
시애틀과 같이 뭔가 하려고 했던 파트너십을 추진하고 했던 뭐 테슬라하고 GM 등이 결국에는 중국 수출 제한 준비되면은 여기 대해서 우리가 준비된 거는 국내 그 K배터리밖에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K배터리 쪽에 이런 기여가 될 것이고 그 IRA4 같은 경우는 세액 공제를 통해서 이걸 제한을 두는 방식이었는데 관세 부과라든가 우회 수출 이런 것들을 금지시키는 방식이라든가 그런 것들 거는 이거는 완전히 좀 또 한 단계 더 진화된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패권 경쟁 심화로 인해서 그 바이든에서 트럼프 행정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도 탈중국 흐름에 대해서는 여전히 상당히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제 우리 하이니켈 배터리뿐만 아니라 뭐 미드니켈, LFP, 뭐 소듐 이런 전고체 배터리 등 해 가지고 배터리 케미스트가 굉장히 다변화돼 이렇게 준비가 될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러한 캐즘 구간을 극복을 하면서 또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